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좀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져온 것 같아요. 네네. 다른 어떤 뉴스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단독 기사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급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아주 비장한데요. 고발사주 사건 하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고발해달라. 이렇게 고발장을 야당, 지금의 국민의힘에 보낸 사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고발사주 사건 저희 이제 작년 9월에 뉴스버스 특종 보도로 알려졌잖아요, 세상에. 예. 그리고 8개월에 걸쳐서 공수처가 수사를 했어요. 꽤 오랜 기간 예, 했죠. 했죠. 그런데 5월달에 수사 결과 발표해놓고 보니까 깃털만 있고 몸통은 다 날아가고 없었어요. 뭐 고발장 작성자를 찾지 못해서 예. 결국은 그 고발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등은 다 무혐의 처리가 됐죠.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정보정책관 하던 손준성 검사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리바이벌이라기보다는 이 수사 과정이 이 공수처가 참 어이없게 8개월 동안 한 것 치고는 결과가 많이 부실했잖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은 이 정도의 결과는 이미 네. 작년 10월 정도에 이미 다 마무리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지금 이제 오늘 가져온 소식들은 그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일단은 뭐 네. 이해 충돌이라든지 네. 네, 혹은 이제 정보가 혹시 샜을 수도 있겠다. 그런 네, 거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번 정보가 가늠해 그냥 볼 수 센 게 있는. 아니라 수사 대상들한테 셀 수 있겠다 하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참 믿기지가 않아요. 정 기자도 안 믿기죠. 그 저희가 조금 취재를 좀 장기간 했잖아요, 사실. 좀 했죠. 네, 네. 장기간 했는데 아직도 또 진행 중이잖아요. 네, 후속도 맞습니다. 진행 중이고. 예, 예. 네. 했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또 황당한 일이죠. 네, 황당한 일인데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하는 동안에 수사 기밀들이 수사 대상들한테 샜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이 들 만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한번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일단은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고발사주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공수처가 사실은 기틀이 아무래도 좀 아직 신생기관이다 보니까 덜 잡힌 상태예요. 네. 그래서 늘 이제 인력 충원 얘기가 있었고, 맞아요. 네, 그해 네. 작년 10월 달에 공수처에서 경력수사관 공채를 합니다. 고발 사주 수사를 시작한 직후잖아요, 시점상으로 맞습니다. 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대검에서 유능한 수사관님 한 분이 네네네네. 이제 공수처에 채용이 됐는데 네. 이분이 알고 보니까 윤석열 사단이다. 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공수처, 그러니까 그 여기까지 제가 직전에는 파악이 안 됐어요. 근무가 아직 지금 이력이 파악이 안 된 거죠, 예, 지금? 맞습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원래는 정보공개 청구하고 이제 국회 쪽에다 요구를 하면 자료가 잘 나오는데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오신 다음부터는 자료가 잘 나오질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윤석열 사단으로 볼 만한 근거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더 놀라운 게 지금 이제 그분이 일하는 곳이에요. 아, 예. 근데 그분 이제 일하는 곳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이제 당시에 이제 고발사주 수사 과정을 좀 보면 네. 공수처에는 수사 1부, 2부, 3부 이제 3개의 부서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그 부서 중에 일부의 장이 이제 그때는 없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2부하고 3부만 네, 이제 네.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고발사주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은 수사 3부입니다. 네네. 3부고 이후에 이제 여운국 차장검사 팀으로 이제 증편을 하면서 네. 2부가 이제 합류하게 되는 구조인데 네. 이 수사관님이 어디로 갔냐? 네. 공수처 수사 3부. 수사 3부. 수사 3부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를 실무하는 주무부서잖아요. 네, 주무부서에 이분이 배치가 된 거죠. 네네. 자, 그러면 주무부서에 배치가 됐다는 거는 어떤 수사 기록을 어느 정도 다 섭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어떤 것을 봤는지 혹은 이제 어떤 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이 수사관님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근거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네.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하필이면 이분이 지금 네.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현재 근무 중이에요. 네,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언제 채용? 공수처 나가자마자 그럼 채용이 됐겠네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공수처를 나간 시점도 미묘한 게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올해 5월 9일에 출범했지 않습니까? 5월 10일이죠. 네. 네, 5월 10일이죠. 네. 네, 그리고 공수처가 5월 4일날 고발사주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분이 5월 네. 18일. 아, 그러면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딱 2주 만이네. 네, 2주 만에 사표가 14일날 수사 결과 발표하고 18일날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임용됐다라는 거잖아요. 18일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아, 사표 수리가? 네. 그러면 채용은, 법률비서관실 채용은 채용 씨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네. 네, 다만 이분이 지금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비서관실은 뭐 하는 데죠? 주로 법률보좌하고 법무보좌 하는 데잖아요. 맞습니다. 네. 대통령 법무부장하고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이번에 네. 뭐 사면 문제 같은 것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뭐 대통령실 업무 보고 하고 나서 기자 네. 브리핑 했는데 네. 그 자리에도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같이 나와 있었죠? 아, 그렇죠. 그 예. 이제 법률비서관 소관 사항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럼 결국은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하고 같이 근무를 한다는 거네요, 지금.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주진우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은 분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고발사주 사건 발단이 사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건에서 그 채널A의 이모 기자, 네, 네, 네. 그분을 이제 변호했던 분이 네. 주진우 비서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채널A 사건하고 고발사주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채널A 사건이 뭐 어떤 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거로 인해서 고발사주 사건 같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시간적으로도 연속돼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고발사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분이 공수처의 수사부서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법률비서관실에 가 있고, 예.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공수처 이전에 그 검찰에서도 그 윤 대통령이 특수수사 검사할 때 한동훈 장관도 또 같이 일한 경력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네. 예, 이분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력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력을 좀 알아보니까 네. 이제 2011년 당시에 저희가 이제 예전에 대장동 사건 네. 취재를 좀 할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 취재를 같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건 때 이게 워낙에 대검 중수부, 당시는 중수부죠.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하던 사건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수사를 하면은 뭐 금감원, 뭐 국세청 등등에서 파견을 받잖아요. 네. 이분이 원래 처음에 2011년에 대검 중수부에 이제 금감원 소속으로 파견됐던 네네. 네, 회계사 네, 출신이니까 맞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같은 경우는 또 돈이 엄청나게 얽혀 있잖아요. 이게 회계 분석하고 이럴 일들이 맞습니다. 많으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파견 받아가지고 하자니 이분만 파견 받은 게 아니고 여러 명을 파견 받거든요. 예. 예보에서도 파견 받고 이 대형 사건 수사를 할 때면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번 일원으로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네, 파견 직원으로. 일원으로 참여를 했고 그때 당시에 중수부장이 아마 최재경 네, 지금 이제 삼성의 어떤 법률 고문으로 계실 법률고문으로 거예요. 계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던 당시 사건 주임 검사가 네. 윤석열 대통령. 중앙수사부 이과장, 네, 맞습니다. 이과장 이과장이었습니다. 하면서 이 주임 검사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수사를 되게 잘하셨나봐요. 그래서 눈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분이 예, 네. 그래서 2012년에 이제 검찰로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수사관 이제 자격으로 이직을 해서 주로 이분이 했던 거는 2012년에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주로 분식회계 전문. 예. 예, 해서 네. 이제 특수부 검사들하고 굉장히 수사를 많이 했다. 그렇죠. 이제 네. 특수부 수사 영역 중에 하나가 기업 사건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그쪽 가까운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여기 특수부 검사님들이 수사를 하다가 네. 모르겠으면 음. 이분을 부른대요. 음. 이분을 불러서 이거 모르겠다 하면 그럴 수 있죠. 전문 네. 영역일 수 있으니까. 이분이 다 네네. 이거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능력도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공시를 보고 이제 이걸 음. 엮어서 영장을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시라는 게 소위 말 그 공개된 자료를 잘 분석을 해서 예, 범죄 혐의를 찾아낸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그 능력이 굉장히 아, 특출난 분이라서 네, 검사들이 좋아할 만했네요. 네, 좋아할 만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네, 2015년에 이제 3월일 거예요. 네, 네. 3월 달에 이제 검사를 나갑니다. 네, 검사를 나가서 이제 대림산업이라고 아시죠? 여기에 네. 이제 상무로 이제 이름을 음. 올리시고 근무를 하시다가 주로 어떤 역할을 했는데 거기 기업에서는? 네, 준법개념 지원. 아, 네,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관련된 거네. 예, 적극적인 그렇죠. 이제 이걸 하시다가 2016년 12월 달에 이제 박근혜 특검. 그렇죠. 네, 선배가 더 잘 아실 것 예, 같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특검할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특검 팀장을 맡았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분이 여기에 특검 수사관. 그 당시 그러니까 그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 왜 중요냐면 그때 갔던 사람들이 다 윤석열 사단들이잖아요. 네, 소위 검사들도. 그렇게 보죠. 네. 네. 어찌됐든 간에 그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같이 근무했던 특검팀들은 전부 윤석열 사단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네, 통상 그렇게 보죠. 네, 그리고 그 지난번 검사 인사에서 다 약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자리들 다 간 걸로. 예, 어떻게. 예. 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수사관으로 참여를 하셨다가 네. 2017년 7월 달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관 채용을 다시 하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공고가 나온 후에 2017년 11월 28일 날, 11월 28일. 예, 28일에 이분이 다시 검찰의 수사관으로 채용이 됩니다. 수사는 2017년 3월 무렵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3월부터 그러면 11월까지 공백 상황은 있네요. 예,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중앙지검에 네, 수사관으로. 경력으로 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채용이 됐다가 그 이후에 이분이 언제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그때 제가 이제 이분 주변 분 얘기를 들어보면, 네. 원래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제 뭐 나가고 그때 당시에는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원래 이제 뭐 대기업으로 이직을 네. 하려고 준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 네네. 예,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뭐 지금 최재경 아, 그 예, 당시에 이제 법률 또 부분, 예, 부산저축은행 중수부장이고. 수사할 때 그 당시에 예. 이제 그 중수부장으로서 또 인연이 있었다. 네. 그 인연을 바탕으로 그쪽으로 어떤 이직을 예, 하려고 이직을 했었던 좀 준비를 하시던 중에 고발사주 사건이 터진 거죠. 그건 확인된 건 아니고 이 수사관 주변에 이제 지인들 얘기를 여러 사람의 맞습니다. 종합해서 공통된 얘기다 이 말이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네. 이제 갑자기 근데 이제 고발사주 사건 터진 이후에 네. 공수처의 경력수사관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의심스러운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과거의 경력 자체도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과 지금 인연이 지금 두텁게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2011년이니까 그 이후로는 특수사 그렇게 할 동안에 이분하고의 관계들이 계속 지속됐다고 보여진잖아요, 지금. 예, 뭐 지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전형 네. 일본 윤석열 사장이 확실하다. 네.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사관들 중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수사관이다. 네. 네, 이렇게까지 말이 그렇겠죠.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취재가 약간 빈 부분들이 이렇게 한두 개씩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또 추가로 지금 하면서 다른 기사들하고도 같이 또 해봐야 되잖아요. 맞춰봐야 예, 되잖아요. 또 채워나가야 될 부분이 네. 있고요. 네. 어찌됐든 오늘은 이제 확인된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윤석열 사단인 건 맞고, 그리고 나서, 사단이고 고발사주 사건이, 시작이 되니까 공수처에 경력직으로 들어갔고, 예, 그래서 그 고발사주 사건 수사부서에 근무를 했었고, 예, 네. 그 다음에 이 수사 결과가 발표한 뒤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그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대통령실에 들어갔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이다. 예. 이건 완전 다 팩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공수처에 네. 있던 분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네. 이게 이제 이분이 처음에 채용될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아, 대검에서 유능한 수사관이 온다. 네. 굉장히 좋아했는데 예. 막상 다 채용되고 부서 배치하고 나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네.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 네. 내용은 뭐냐면 너네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 네, 이런 내용. 아니, 그래서 공수처는 그래서 알았대요? 나중에 알았다는 게 이제 공수처. 거의 그러니까 다 떠나간, 열차 떠난 쯤에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해명은 하는데 알았는지 몰랐는지 저희가 실제는 알 수 없죠. 그렇죠. 그건 알 수 네.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5월 18일까지는 근무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무를 한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표 수리가 5월 18일자로 됐으니까. 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또 있다면 아니, 근데 수사팀에서 배제를 했다 그러면 같이 수사하셨던 분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네. 저희가 아직 공수처 네. 쪽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질 않아서 네, 네, 그럴 수 거기까지는 있죠. 이제 파악은 개인 안 신상 됐는데. 문제니까 예, 우리가 맞습니다. 취재하는 그래서 좀 오래 걸렸잖아요, 사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네, 그런 예. 것도 있고 신상 문제다 보니까 또 정보공개 청구에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들어가서 근데 또 다른 사건 수사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디 이제- 공수처에 가서. 예, 공수처에 네네네. 가서 수사를 했는데 네. 저희가 아까 모 기업 예, 임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 기업이 좀 연관된 사건을 또 아, 수사를 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이해 충돌이 있다 이 예, 이해 얘기인데.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오늘 얘기를 희석시켜 버릴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지금 지난번에 정 기자가 썼는데 공수처 실패는 결국은 우리가 실력 부족이라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때 특검팀 인력 규모하고 공수처 수사팀 인력 규모를 비교해 갖고 했는데 어떻게 됐었어요? 비슷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었고요.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저희가 이분을 이제 한 예로 들어갖고 네.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공교롭게도 고발사주 수사가 시작된 후 그리고 네. 저희 취재 직후에 계속해서 증거인멸 정황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네네, 드러났죠. 그래서 네. 안에 이제 누가 있는 거 아니냐 네네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것도 아마 선배도 잘 아실 거고요. 그때 9월 10일 날 수사가 막 들어가고 압수수색 하는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 차량 블랙박스가 지워졌다는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압수수색 직전에. 사실 그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저랑 이제 9월 2일 날 네. 김웅 의원을 통화한 후에
그 중간 기간에 그렇죠. 어디를 갔다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우리가 그 내용도 한번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그 당시 이제 한동훈 장관이랑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불구속 기소 이유서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분들 이제 맞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결과를 받은 거죠. 예. 그 이유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 증거들을 검사님들이 어떻게 삭제했는지가 다 나왔었잖아요, 그때. 한번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때 한번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증거 삭제, 수사기밀 유출 이 과정에 이분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뭐 수사기밀이 다 샜다고 봐야잖아요. 의심이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의심이 굉장히 가는 상황인데 이제 네. 불기소 이유서에 나왔던 시기하고는 좀 일치하진 않고요. 아, 그렇죠. 그때는 예. 다 9월 1일인데 이분이 맞습니다. 10월 달에 들어갔으니까. 이분은 10월에 가셨으니까요. 그 전에 이제 수사가 계속 되는 상황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되는 상황이고 수사- 이게 시시각각으로 전달됐을 수는 있잖아요. 윤석열 캠프에 그 당시에. 네, 그게 이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그렇게 아유,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하게 의심이 드는 사안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확정적으로 지금 뭐 어떤 정보를 흘렸다, 이렇게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관계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당시에 언론 보도나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사건은. 예, 맞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왜 대통령실에 갔는지, 네. 네, 이런 것도 한번 풀어봐야 그렇죠. 이제 채용 과정도 한번 봐야 되고, 공수처 채용 과정도 봐야 되고, 그 전에 이 검찰 경력직 채용 2017년 11월 28일 됐잖아요. 예, 그때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대통령이죠. 중앙지검장 할 때 이분이 또 경력직 채용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채용 과정도 지금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취재할 게 지금 많이 남았어요. 네, 갑자기 막 생겼어요. 네. 많이 남은 거죠, 지금. 네네. 근데, 우선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사기관하고 관련된 문제고 개인 신상하고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오래 걸리고 이거 하나하나 파악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일단은 파악되는 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추후 속보를 전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거잖아요. 한꺼번에 다 해갖고 보도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팩트가 파악이 되면 그것도 추후 보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글이 한번 더 볼까요? 오늘 바뀌었네요. 바뀌었어요. 마릴리몰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할리우드 배우의 상징인데 저희 이제 뉴스버스 소개된 분이시기도 해요. 네네. 근데 유망 작가인데 이분들이 작품 활동 하시다 보면 마케팅 활동까지 이렇게 병행할지를 못해요. 예. 주로 이제 작품 활동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제적인 이제 여유 이런 것도 좀 생기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속 가능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작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 실크 스크린 기법의 판화 작품인데요. 혹시 이 구매 의향 있으시면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newsbus2@gmail.com으로 보내주십시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